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스토리 에듀케이션 주니어 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먼저 저희 학원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각 과목마다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혹시 앞부분을 보고 싶으시던가 아니면 다시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밑에 있는 타임스탬프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강사들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는 임태영이고 저희 학생들은 저를 패트릭이라고 부릅니다.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지금 한 강사로 일한 지 한 8년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2018년부터 제주도에서 내려와서 지금 국제학교 학생들이랑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당으로 맡고 있는 수업들은 Key Stage 1, 2, 3 English이고 BYP, MYP English랑 그 다음에 유학이랑 국제학교 입학 전문대에서는 맡고 있습니다. 수학을 지금 맡아주시고 있는 강사님은요. 김재현 선생님이고요. 토론토 대학의 출신이면서 7년 강사 경력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Key Stage 1, 2, 3 Maths랑 PYP, MYP Maths랑 그 다음에 KRS나 SJ 학생들 위해서 Algebra 1, 2 and Geometry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아이색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는 University of Georgia에서 졸업하셔서 지금 저희 주니어 잉글리시 많이 맡은 게 아니라 SJ랑 KIS 학생들 위한 담당 강사로 일하시고 있으십니다. Common Core English K-12만이 아니라 Pset, Dset 영어도 하시고 그 다음에 AP 영어 과목들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NSCS랑 BHA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른 선생님이 지금 중학생이랑 고등학생들을 맡아주시고 있습니다. 이든 선생님은 고려대에서 English Literature를 메이저 하셨고요. 우리 학원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Key Stage 3랑 MYP English, IGCSE English랑 또 IB English를 맡아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적을 이 세 가지로 골랐습니다. 첫 번째, Master New Skills. 그냥 강의실에서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수업에서 들은 내용 갖고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우린 첫 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build confidence. 이제 학생이 그 실력을 가지고 자신감을 키워갖고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을 때, 그건 참 이제 우리 두 번째 골을 매치한 거죠. 세 번째로는 develop passion. 열정을 키워갖고 이제 자기만이 목표를 세울 수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우리가 강사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스토리 에듀케이션이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공부는 좋은 공간에서 해야지 효과적입니다. 저희 주니어관은 진짜 주니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어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와서 공부만이 아니라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저희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입니다. 스토리 에듀케이션은 성과를 보여준 학원 교육 시스템과 경험이 풍부한 강사 선생님들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이 지역의 인더스트리얼 리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 학원 과목 선생님들은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매년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멘토링까지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empowerment.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제시합니다. 문제점의 단계적 해결 및 시설 향상으로 학생에게 더 나은 성취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하고 또 학생이 공부에 큰 흥미를 갖게 되어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해나갈 토대를 마련합니다.
주니어 잉글리시는 Year 1부터 Year 6 또는 K부터 Grade 5까지 커버하는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저 Year 1부터 Year 2 학생들은 Oxford Discover 책들을 쓸 건데요. Oxford Discover 책은 이 학년에서 꼭 필요한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vocabulary, grammar and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을 다 커버해주는 교재들이어서 저희는 진짜 이 학년 학생들은 꼭 써야 되는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Year 3에서부터는 저희 학생들은 이제 북클럽이 아닌 novel study를 공부할 예정인데요. novel study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같이 읽고 이제 그 다음에 책에 대한 더 깊은 공감과 감성을 키워주는 수업입니다. novel study에서는 저희가 학년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틀리지만은 각 책마다 꼭 커버하는 부분은 spelling practice가 들어가 있고요. vocabulary practice, 그 다음에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랑 reading activity가 꼭 한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을 다 읽으면은 끝에서는 book report를 한 개씩 작성하고요. Year 5에서부터는 그게 커리큘럼이 좀 바뀌어지죠. 이제 더 이상 spelling practice가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은 좀 더 vocabulary practice를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저희는 좀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을 해갖고 좀 더 책에 대한 내용만 토론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테마, 그 다음에 또 현재 겪고 있는 시사 대학 내용도 토론 같이 하고요. 또 아이들이 책을 읽어왔나 안 읽어왔나 확인하기 위해서 reading comprehension 퀴즈도 같이 나갈 겁니다. 끝에는 저희가 literary analysis 문제들이 꼭 한 개씩 들어가 있고요. 책을 다 마무리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파이널 에세이를 한 개씩을 써야 됩니다. 좀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우리 4학년 책 중에서 Bear Call Paddington에서 나오는 교재인데요. 제일로 먼저 저희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오면은 이 10가지 단어를 배울 거예요. 이 10가지 단어는 책에서 나오는 단어들인데 학생들이 만약 힘들어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골라서 이렇게 뜻도 써 있는 것만 아니라 각 문장 샘플 같은 것도 선생님들이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진짜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학생들이 책을 읽고 온 내용 갖고 이제 퀴즈를 좀 볼 거예요. 이 문제들을 잘 푼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 자기만의 공감대에서 좀 대화를 나눌 거예요. 이 부분은 어땠니? 아니면은 이 캐릭터가 왜 이런 걸 했을까? 이런 지도는 선생님들이 같이 가이드 해주실 거고요. 모든 섹션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꼭 리딩 액티비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딩 액티비티는 수업마다 틀려지고요.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책을 즐기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짜놔서 이제 같이 하고요. 이제 숙제로는 학생들이 spelling practice랑 vocabulary practice가 같이 할 거예요.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진짜 스펠링 같은 경우에서는 꼭 마스터 해야 되는 거여서 아무리 학생이 잘한다 그래도 꼭 나가야 되는 거고 vocabulary practice는 당연히 학생들이 이 단어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합니다. Year 3에서부터는 novel study뿐만 아니라 reading focus라는 교재도 쓸 겁니다. reading focus는 story education에서 개발한 오리지널 리딩 교재이고요. 영국 원어민 언어학자와 함께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저희가 이 교재를 만든 이유는 이 학년들에서 학생들이 제일로 중요한 스킬은 active reading skill이에요. active reading skill이라는 것은 읽으면서 그냥 책의 내용을 대충 알라 그런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트 테이킹도 하고 모르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문장에서 콘텍스트를 봐서 이게 무슨 뜻이 어떤 뜻일까 예측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그런 걸 다 프리딕트 할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수업이에요. 저희가 많은 교재를 한번 써봤지만은 픽션, 논픽션, 그 다음에 포에트리까지 다 커버하는 교재가 여태까지는 다 없었거든요. 아니면 있어도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해갖고 저희가 새로 개발한 All-in-One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있는 샘플들도 보고 싶으시면은 이슈라는 사이트를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한 가지 교재를 쓸 예정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creative writing도 해야 되고 essay writing도 해야 되고 non-fiction writing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 가지 교재로 커버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모든 라이팅 수업은 이 step by step 프로세스를 따라서 할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theory and modeling 통해서 학생들이 그냥 자기가 써야 되는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또 model answer 같은 걸 가지고 나서 단점, 장점 분석해서 아, 이 좋은 글을 쓰려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period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brainstorm이나 플래닝을 다 마무리하면은 first draft를 쓰게 합니다. 이 first draft는 학생들이 모든 아이디어, 모든 것을 한 번에 쏟아 부어 쓰라게 하지만은 그걸 제출한 다음에는 선생님이 에디팅을 또 해주고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이 에디팅 앤 피드백은 학생들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은 특별히 라이팅 숙제 같은 경우는 그날 하지 않고 제출해야 되는 전날에 다 모여서 썼다가 한 번도 채점 안 하고 내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학생들이 라이팅을 improve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에서는 선생님 피드백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또 꼼꼼하게 피드백을 줄 생각입니다. 그 피드백 가지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서 끝나게 아니라 파이널 드래프트를 꼭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파이널 드래프트는 학생이 이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스테이지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주니어 영어 대해서는 마무리할 거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9월 달부터 NWA 맵 테스트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스토리 에듀케이션 주니어가는 맵 테스트 센터로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Accelerated Readers는 이제 앞으로도 저희 도서관을 쓰는 학생들 위해 셋업할 예정이니 좀 많이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 에듀케이션 주니어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재현입니다.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내어주신 귀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개념의 반복 학습과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한 학생의 워드 프로블럼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입니다. 국제학교와 관련 없는 잘 알진 못하는 사람들이 외국 수학 쉽잖아? 그게 왜 어려워? 라는 말을 많이 내뱉곤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풀게 될 혹은 풀고 있는 그런 워드 프로블럼들을 응용 문제들을 보여주면 많이들 놀라곤 합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도 잘 알고 있고 학부모님께서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푸는 수학이 절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 국제학교 특히 초등학교 수학 과정의 학생들에게 이 최대의 걸림돌이 워드 프로블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워드 프로블럼을 결국에 이런 응용 문제들을 잘해야만 이 수학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워드 프로블럼 푸는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결국에 시니어 수학이 요구하는 특히 영국 수학, NLCS 제주와 같은 영국 수학을 주로 베이스로 하는 이런 학교들에서 요구하는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이 나아가는 방향은 학생들의 이 수학적 응용 능력, 즉 워드 프로블럼 실력 키우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슨 첫 수업부터 어려운 문제 띄우면서 혹은 과제로 그냥 주면서 무책임하게 풀어와 라는 식의 무책임한 수업은 절대 아니고요. 초반에 학생들이 배워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튼튼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계산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점차 학생들이 풀어나가는 그리고 제가 내주는 워드 프로블럼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이 점차 높아지는 식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학교 커리큘럼을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학교 모두 초등수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학교별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모두 다 시니어 수학을 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 토픽들을 내 학교 전부 당연히 가르치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이 학생들이 배워야 될 이런 응용 문제들의 난이도나 양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죠. 그 전에 3학년에서 배웠던 것과 4학년에서 배우는 게 정말 전부 다르지 않습니다. 3학년에서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을 배웠다면 4학년 때 좀 더 어려운 덧셈 뺄셈, 그리고 4학년에서 분수의 연산을 배웠다면 5학년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분수의 연산, 이런 식으로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토픽들이 추가되는 게 국제학교 초등수학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Year 3랑 Grade 2를 기점으로 기본적인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학습이 거의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프로블럼들을 슬슬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3학년이 끝나고 그 여름부터 본격적인 워드 프로블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결국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런 훈련을 잘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용 문제를 접하는 것, 특히 워드 프로블럼에 적응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열 4 때는 이제 기존에 배웠던 거에서 소수와 이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그런 멀티플이라고 하죠. 배수랑 팩터 이런들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요. 이제 점점 워드 프로블럼이 상위권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열 4 때 수학적으로 이런 워드 프로블럼들, 응용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학생들이 감을 잡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2열 4와 그레이드 3라고 볼 수 있습니다. NLCS 같은 경우는 2열 4에서 이제 2열 5 올라갈 때 그 난이도 상승이 큰 편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거에서 비율과 평균 그리고 백분율 단원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아니고 이제 이건 섞어서 사칙연산을 섞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열 5 때 이 워드 프로블럼의 난이도가 대폭 상승하게 되고요.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도 대다수의 양이 워드 프로블럼으로 출제되게 됩니다. 2열 6는 이제 시니어를 가기 바로 전 단계로서 기존에 배웠던 거를 정말 심화된 내용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속도와 이제 도형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원, 둘레 구하기, 넓이 구하기, 그다음에 정육면체, 직육면체, 부피 들고 하는 그런 계산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다 응용 문제, 워드 프로블럼으로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시험에 대다수의 문제들이 워드 프로블럼의 형태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매스 커리큘럼의 특징을 좀 재밌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ER3는 이제 단순 계산 말고 학생들에게 문장으로 된 문제 한번 풀어보지 않겠니? 라는 느낌으로 가고요. ER4는 문제를 푸는데 이제 슬슬 미지수, 우리가 X라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뭐 X를 쓰진 않습니다. 뭐 도형을 그려서 하고 하는데요. 이제 슬슬 우리가 그런 좀 더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지 않겠니? 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어 5 때는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점을 너가 생각해서 공식을 좀 더 써서 너가 생각해서 그 수학적 모델을 통해 한번 구해보지 않. 네,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을 한번 너가 잘 풀어보지 않겠니라는 느낌이고요. 이제 Year 6 때는 이제 너가 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문장들 속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야 되니?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적 모델을 자기가 그려서 결국에 풀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열 6는 이제는 너가 문제가 원하는 답을 풀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부터 생각해봐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니어 수학을 결국 잘하는 것은 이 워드 프로블럼, 응용력, 응용을 잘하는 학생이 결국에 본인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을 정확히 캐치하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 생각해서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그 구하는 과정 그것까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결국에 잘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주니어 수학은 워드 프로블럼을 잘하는 학생이 잘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Year 3 학생들은 이런 간단한 개념만으로, 그러니까 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눗셈보다는 이제 덧셈, 뺄셈, 곱셈의 개념들로 풀 수 있는 워드 프로블럼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산 능력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수의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구단 중에 정말 기초적인 학습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끊임없는 반복을 통한 암기를 통해서라도 이런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Year 4는 이제 본격적으로 응용 문제들의 지문들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캐치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일단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X, Y를 넣어서 기초적인 방정식의 원리로 푸는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X, Y를 넣는 이 미지수 개념이 어렵다면 저는 박스를 그려주거나 아니면 X랑 Y를 세모랑 네모로 바꿔서 기본적인 방정식으로 가르쳐주는 형태는 똑같으나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박스 모델과 그다음에 세모 네모를 통한 좀 더 친밀한 그런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방정식의 원리를 설명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워드 프로블럼들을 본인들이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서 단순히 덧셈 뺄셈이 아닙니다. 수학적 모델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이제 많이 돼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Year 5 때는 Year 4와 Year 5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생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수학적인 모델로 뭐 박스를 그리든지요, 아니면 세모 네모를 쓰든지, 아니면 좀 뛰어난 학생이면 X, Y를 사용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 시기고요. 그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끔 요구하는 그런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주로 제가 사용하는 건 이제 싱가포르 매스 챌린지라는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워드 프로블럼의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많이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을 높이는, 그래서 난이도가 다소 있는 문제들로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문제풀이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거에 학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Year 6 때는 이제 학교에서 커버하는 토픽을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거에서 그 응용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는 워드 프로블럼 푸는데 좀 훈련이 많이 돼 있다 보니 이게 워드 프로블럼 푸는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커버하는 토픽을 비교적 빠르게 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에서 다룰 토픽들에 대한 선행학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Year 6 때 Year 7 거, Year 8 거, 빠른 학생들 Year 8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고요. 주로 이제 토픽 개념 설명에서도 쉽고 직관적인 문제들을 다루진 않고요. 주로 Year 6 때는 이제 응용 심화 워드 프로블럼들로만 수업이 진행됩니다. 물론 개념 설명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요. 개념 설명이 기존에 배웠던 거는 심화적인 설명으로 간다는 거고요. 새로 이어 6에 배우는 토픽들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한 개념 설명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 공부의 질과 양,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당연하게도 공부란 건 인풋, 공부 양이죠. 공부 양이 많아야 아웃풋, 결과가 나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결국에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문제를 접해 봐야지 워드 프로블럼의 그리고 수학적 응용력에
그런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엄선하고요.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그러니까 푸나마나한 문제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나마나한 문제들 말고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 가지를 복습할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문제풀이 스킬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엄선하고 그다음에 필요시 제가 직접 문제들을 출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도 단순히 답만 주는 게 아니고요. 솔루션 꼼꼼하게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홈워크, 학생들한테 내준 홈워크 채점 꼼꼼하게 해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들을 체크해서 그 유형을 마스터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학생이 잘 알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반복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강점은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책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놔버리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저희 학원에 이런 도서관 시설이나 공부방 시설에서 혹은 열람실 같은 데죠. 제가 내준 과제 바로 풀어보고 본인 공부도 하면서 학원과 스터디 카페 기능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바로 복습하는 게 좋은데 저희 학원에서 그런 제가 내준 과제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할 거 공부하면서 공부 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끊임없는 학생과 소통이 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왼쪽에 올려진 제 사진은 이제 실제 저랑 저희 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 학생이 양해를 구하고 좀 촬영을 한 건데요. 단순히 칠판에 문제 풀어주고 학생한테 이해했니? 그럼 학생이 네라고 대답하면 그래 넘어가자. 이게 아니고 저는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모습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칠판에 풀어보라고 시키는 편이고요. 그래서 주로 시험 대비 문제들을 풀 때 이게 하는 방식인데요. 그냥 학생이 힘들어서 막 집에 가고 싶어서 막 아무리 이해 못했어도 이해했다고 넘어간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여러 번 보다 보니 제가 직접 학생이 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걸 거치는 그런 과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나와서 푸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는 백지장 종이를 주고 거기에 종이 풀이를 적어봐라 라고 하고 그 문제들을 지켜보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본인 스스로 이해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자, 다음의 그림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풀이 노트인데요.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풀이를 정갈하고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풀이 쓰는 걸 중요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학생의 글씨가 너무 악필이나 학교 선생님이 글씨를 도저히 알아보지 못해서 학생이 답을 어디다 썼는지 알아보지 못해서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틀리게 채점한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문제를 알면서도 실수 때문에 이 사소한 실수 때문에 틀리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뭔지 그 핵심에 밑줄 치거나 세모하거나 뭐 동그라미 하거나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중요하게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풀이를 예쁘게 쓰는 거를 정말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국제학교 수학 과정에서 단순히 답만 맞추는 게 아닌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중시하는 이런 국제학교 특성 때문에 개념의 이해와 다양한 응용, 그리고 단순히 답을 빨리 맞추는 게 아닌 그 답을 어떻게 맞췄는지 그런 논리적인 그런 풀이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훈련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반복, 그리고 그 학생이 약한 부분을 맞게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사고력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과 결국에 본인이 학교에서 점수를 잘 맞다 보면 그 과목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아서 떨어져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학생이 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문제를 풀려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궁극의 목표 달성이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계속 고득점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을 좋아하게 된다면 사실 국제학교를 다니는 거에 궁극의 목표 달성인 시니어 이후에 명문대 진학, 그 명문대 진학이라는 궁극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니어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결국에 최적의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자. 거기서 제가 다양한 응용 문제와 반복과 학생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 강사로서의 책임감과 그다음에 수학 점수를 잘 받는 학생을 만들기 위한 저의 직업적 목표의식 그리고 그를 위한 근성과 끊임없는 연구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래서 학원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결국에 학교에서 점수 잘 받는 거. 그거에 메인 포커싱을 맞추겠다. 학교에서 점수 잘 받으려면 워드 프로블럼, 응용 문제들을 잘 풀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 에듀케이션에서 AP랑 SAT를 담당하고 있는 김건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일단 SAT나 AP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는 시험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영어라는 실력을 완벽히 키워놔야 되고 완벽히 마스터를 해야지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SAT나 AP Lit, AP Lang 이런 과목들에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후에 열심히 하면은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이제 좀 늦은 단계이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중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리딩 실력, 라이팅 실력, 그래머 실력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놓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영어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이제 각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이 더 훨씬 고득점을 받는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SJ랑 KIS 학교들은 PSAT를 학교에서 보게 되는데요. 보니까 이제 8학년 2학기 시작 전, 한 1학기 끝날 때쯤에 이제 학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랑 다르게 메리트 스콜러십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시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SAT 영어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AP 랭을 듣고 싶은데 과연 이 수업을 내가 3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들을 수 있을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PSAT가 이제 SAT랑 똑같이 분배가 되어 있는데요. 대신 이제 문제들이 조금 더 쉽고 하고 이제 문제 개수가 조금 더 적지만 그래도 이제 SAT랑 AP 과정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PSAT 리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리터처 수업 때보다는 이제 요구하는 독해 능력이 조금 달라요. 이제 리터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터, 플롯, theme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되면은 PSAT 리딩은 이제 논픽션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히스토리 나오고 아니면 이제 소설이 나와도 엄청나게 짧은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실력들이 조금 달라가지고 뭐 학생들이 책을 읽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꼭 PSAT 리딩에 고득점을 받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PSAT나 SAT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에 맞는 실력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PSAT 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그래머 부분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학생들이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머를 생각보다 많이 연습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뭐, 라이팅 연습, 에세이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 전에 그래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래머 연습을 많이 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확히 쉼표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 문장의 구성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PSAT 그래머를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이랑 다른 게 말 그대로 규칙을 확인하는, 규칙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확인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규칙들을 정확히 배워놔야지만 이제 PSAT, SAT의 그래머 부분들의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PSAT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터처랑 다르게 조금 가르치고 있고요. PSAT 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의 그래머를 아예 밑바닥부터 다시 깔고 들어가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나중에 PSAT, SAT, AP 같은 거 볼 때 이제 그래머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걱정을 좀 없애줄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학년 때는 이제 문법 규칙을 좀 완벽히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스킬을 향상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8학년은 이제 PSAT를 통해서 레벨, SAT 레벨을 좀 측정하는 단계가 되어 버리는데 뭐 사실상 뭐 그러면 8학년에 올라가면은 뭐 문법 같은 거 안 배우나요?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해 놓으려고 하는데 사실 7학년, 8학년 둘 다 리딩도 해야 되고 그래머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P 과정의 학생들은 보통 10학년 끝날 때쯤에 SAT를 봐요. 그 이유가 이제 9학년 때는 AP를 하나 듣게 되고, 10학년 때는 AP를 두 개 듣게 되는데, 11학년부터는 이제 세네 개씩 들으면서 그거랑 SAT랑 동시에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로워요, 학생들이. 어차피 SAT는 유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가는 과정, 혹은 이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가는 과정 때 끝내놓는 게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마지막 2년 동안은 이제 AP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 끝내놓고 하는 학생들이 AP에서도 더 고득점을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11학년 때 AP 랭귀지를 듣게 됐는데요. 이것도 이제 학교 선정에 따라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이 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대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AP 랭귀지 수업보다는 한 10배는 더 어려워요. 이제 AP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에세이 쓰는 게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된다고 치면은 대학교 가면은 기본이 한 10페이지씩 정도 쓰는 거고 훨씬 더 이제 어렵고 훨씬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AP 랭귀지를 듣고 4점이나 5점을 받고 대학교 가서 영어 수업 하나라도 안 듣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P Literature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들한테는 필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제 선택 과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대학교마다 다른 게 어떤 대학교들은 뭐 AP Language에서 5점을 받으면은 영어 크레딧 2개를 줘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은 AP Lit을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대학교에서 5점을 받았는데 영어 크레딧을 하나밖에 안 준다. 근데 보통 대학교에서 영어 수업은 두 개는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은 AP 리즈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대학교 가서 영어 수업을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AP 레인 수업 처음 할 때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리서치를 하게 해요. 과연 이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에 내가 4점을 받아도 뭐 인정이 되는 건지, 5점을 받아도 얼마나 인정을 해주는 건지, 크레딧 하나 주는지, 두 개 주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AP 리스트를 들어야 되냐, 안 들어도 되냐에 달라지기 때문에 11학년 때, 초반기 때 이제 저희가 리서치를 먼저 다 끝냅니다. 이제 KIS나 SJ 학교 커리큘럼을 보면은 KIS는 이제 커맨 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SJ는 AP 스프링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미국 커리큘럼들을 따져보면은 이제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게 되게 많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연습하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분석하는 거, 아니면 뭐 문법적인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해요. 이제 에세이를 쓸 줄은 아는데 정확히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리딩도 읽기는 읽었는데 이거를 분석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SAT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 커리큘럼들이 그 부분을 조금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학원에 와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려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보면은 선생님마다 진도가 조금씩 달라요. 하고 뭐 같은 반인데도 뭐 책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반이랑 옆 반은 뭐 다른 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마다도 페이스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이 커밍 콜 커리큘럼이나 AP 스프링보드 커리큘럼을 학교에서 끝내고 학원에 가져와서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같은 학년에 있는 학생들이어도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 커리큘럼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가 않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본인들이 자기 생각에 제일 적합한 위주로 많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에서는 이제 critical thinking을 많이 연습하는데 analysis는 좀 약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도 좀 많이 연습하긴 하지만 그래머 부분은 거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토리의 리딩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는 short text 위주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유는 SAT나 AP에서는 short text 위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그걸 맞춰서 short text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스타일을 이제 바로 보고 나서 알아야 돼요. 이게 과학적인 아티클인지, 이게 포엠인지, 이게 short story인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에 따라 분석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 스타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목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제목을 분석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제목 안에서 많은 힌트들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목은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지 말고 제목 안에서도 받을 수 있는, 가지고 올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다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가의 의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읽으면서 분석을 할 때 본인들이, 아, 이거는 아마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를 키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SAT나 AP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보고 텍스트를 돌아가고 그다음에 다시 문제를 와서 풀고 이러면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수요를 하게 되어 가지고 시험 문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 학생들은 시간 단축을 조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남은 시간 가지고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목 같은 경우에는 The Road Not Taken,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 그러면은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 선택하지 않아서 달라진 게 뭔가 있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 시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여기가 작가의 의도가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톤도 굉장히 중요해요. 톤이 이제 nostalgic, 그립다라는 톤인데 이게 어디서 힌트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라고 되어 있는데 노랑 나무 이거는 아마 가을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죠, 저희가. 그러면은 가을이면은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서 뭐 바람도 불고 좀 시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가 노을 지고 있을 때 좀 센치해지는 기분이 든다라는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그래서 아마 톤을 nostalgic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험 문제 예측에서 맨 마지막 줄에 이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all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이 의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로는 이 all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all라는 단어가 빠졌으면은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니면 이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물어볼 수 있는 이제 시험 문제 예측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팅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시사 위주로 에세이 라이팅을 자주 해요. 보통 미국 학교들에서도 시사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에세이 라이팅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역사 위주 에세이 라이팅을 많이 하니까 저는 학원에서는 시사 위주 에세이 라이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 소스, 뭐 BBC, MBC, CNN 이런 데에서 많이 가지고 오고 있고요. 이게 주제들이 뭐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시사 위주에 대한 에세이 라이팅이. 근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학생들이 이제 AP 랭귀지 들어가서 그 에세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시사 위주 에세이 라이팅 아니면 시사 위주의 토픽들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사 위주로 라이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티컬 띵킹 훈련도 잘 되죠. 뭐 정치나 뭐 전쟁 같은 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knowledge가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비판적 사고 이제 연습이 많이 되고 저희가 매주마다 세 가지의 이제 에세이, 라이팅을 연습을 하게 돼요. 하나는 서머리고,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뭔지는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머리 연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ong answer question이라고 있는데, long answer는 이제 최소한 한 문단, 길면은 두 문단 정도에 되는 대답을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를 연습해요.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있어요. 뭐 아규멘트도 하고, 내러티브도 하고, 리서치 페이퍼도 하고, 오피니언 피스도 하고, 스피치도 하고, 뭐 포엄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끔씩 PPT 연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위칸에는 서머리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 보시면은 학생들이 그 공간 안에 이제 서머리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디스커션 퀘스천들이 있는데 이 디스커션 퀘스천들을 통해서 저희가 비판적 사고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웠는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 long answer question도 있고 보시면 이제 한 문단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에 대한 아웃라인을 쓰게 되는데요. 아웃라인은 이제 학원에서 저랑 같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웃라인은 저랑 같이 쓰고 에세이 자체 쓰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에세이에 정확히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정리를 해주는 게 이제 좋고 학생들한테 연습이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웃라인은 이제 학원에서 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샘플 에세이를 쓰고 이제 다음 주에 저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제가 문법적인 거 체크해주고 포매팅 정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쓰면 더 좋게 쓸 수 있었나 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세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는데 시사가 이제 쉬운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한 두 달, 세 달 정도 연습을 하니까 학생들도 적응이 되면서 오히려 좀 많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이 시사 수업이 저희 수업들 중에서는 제일 인기 많은 수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리딩도 연습되고 비판적 사고도 연습되고 에세이 라이팅도 연습이 되면서 이제 AP 랭에 대한 연습이 되니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초, 중, 고, 대 다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 대학 입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덴이라고 합니다. 스토리 에듀케이션에서는 KS3, GCSE, IB 등 중고등학교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 IB를 듣고 있거나 미래의 IB 프로그램을 듣게 될 학생들 위주로 영어 수업에 대한 정보랑 많은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시스템 이외의 많은 국제학교 중학교 프로그램들은 Key Stage 3 혹은 IBMYP 프로그램 중 하나를 따르게 될 텐데요. 잠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Key Stage 3는 Language Skill, 즉 영어로 글을 쓸 때 작가가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독자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스스로 작가가 되어서 실제로 그 영향을 내어보는 연습을 하는 부분이 Creative Writing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GCSE 전 단계로 Key Stage 3는 IGCSE랑 비슷한 영어 평가 기준을 갖고 학교마다 어느 정도 일관된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매학년 영어 애뉴얼스라는 시험을 보게 되고 문학 분석 에세이 컴포넌트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컴포넌트가 있어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스타일의 글쓰기를 다 연습을 해야 고득점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IBMYP의 경우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KS3에 비해서 문학 분석이나 비문학 분석을 할 때 컨셉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컨셉이라고 하면 이런 글로벌 이슈 또는 역사적 사회적 이슈 또는 정의, 관점, 정체성 등등 그런 빅 아이디어를 말하는데 그래서 작가가 어떤 식으로 이 컨셉을 표현하고 있는지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목표고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CSE 스타일 커리큘럼과 달리 IBMYP에서는 티칭 메서드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다루는 문학 작품이나 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늘 변동적입니다. 평가 기준은 그나마 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험 때 만날 수 있는 작품의 범위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MIP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좀 더 고난이도의 영어 레슨을 더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IB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가게 되어서 확실히 IBDP 영어를 들을 때 수월한 점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그리고 한국 국제학교와 해외 유학하는 학생들을 통틀어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물론 한국 학생들의 경우 영어가 세컨 랭귀지라서 단순히 이해가 좀 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영어 이해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조차 영어 수업은 좀 어려워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은데요. 이건 언어 실력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잉글리시 클래스의 목적과 평가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랍게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이 다 비슷합니다. 학교에서는 에세이 쓰는 법이나 분석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영어 이외의 모든 수업에서 만점을 받고 있는 고학년 모범생들조차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아도 너무 좀 애매하고 충분한 가이던스를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영어 수업에서는 영어를 얼마나 잘 쓰는지가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사실 국제학교 영어 수업은 한국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영어 배우기 수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 과목에서는 크게 두 가지 스킬을 평가받게 되겠는데요. 이 중 첫 번째,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analysis, 즉 분석 컴포넌트입니다. 이 분석 컴포넌트에 뭐가 들어가냐면 독서만을 통해서 쌓을 수 있는 어떤 글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능력, 글을 읽었을 때 작가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글쓰기 테크닉을 정확하게 집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글이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글과 현실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지, 고차원적 사고가 요구되고, 이건 스스로 독서를 아주 많이 한 학생이 아닌 이상 자연적으로 그냥 습득되는 스킬은 아닙니다. 아주 고난이도의 스킬로 꾸준한 연습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 기준은 language, 즉 언어적 컨트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물론 영어 문법, 스펠링, 구두점 등 단순한 영어 스킬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에세이 구조와 형식,
그리고 학문적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는가, 더 좀 고난이도의 랭귀지 스킬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여기에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부분의 기준은 좀 더 다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narrative writing, 즉 스토리 라이팅과 descriptive writing 혹은 묘사글로 나뉘는데 시험에서 어느 쪽이 나올지는 예측이 어렵고 이 두 가지 다 가능해야 합니다. creative writing이라고 해서 룰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충 쓰면 절대로 안 되고요. 어떤 의미로는 에세이보다도 타이트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 슬라이드 아랫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점수가 깎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기대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많은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평가 기준을 좀 단순히 추리자면 첫 번째, 현실적인 감정과 상황 구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스토리 아크에 따라서 설계를 할 수 있는가? 타고난 천재 작가라고 해도 꾸준한 연습이 없이 바로 이런 레벨의 작문이 가능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메인 포인트는 영어 과목은 영어 실력이 아닌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같은 생각하는 능력이 더 큰 부분이라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서 그런지 많은 한국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분석 작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답이 이렇습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단순히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솔루션은 그 기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최대한 빨리 기준에 미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를 주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글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해서 할 말, 하고 싶은 말을 떠올릴 수 있는 유연성을 키워주는 게 저희 목표고, 그게 가능하도록 레슨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영어 수업의 평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좋은 예시를 주면서 비판적 사고의 형태부터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에 따라서 스스로 독해와 분석의 가이드 프랙티스를 하는 것으로 생각의 틀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독서하는 active reading and writing 연습의 반복으로 갈수록 생각의 틀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학교 잉글리쉬의 핵심, 영어가 아닌 사고력,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